자, 오늘은 수열 1강입니다. 1강.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 등차 수열이 뭐냐면,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정한 차이. 물론, 아래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정한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숫자들을 등차 수열이라는 말 자체가 수열, 수를 나열해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1,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13 이렇게 써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이가 3만큼 늘어나고 또 3 늘어나고 또 3 늘어나고 또 3이 늘어나는 같은 증가량을 보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3,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도 3, 세 번째 숫자와 네 번째 숫자의 차이도 3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갖는 것들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57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로 하고, 그 일정한 차이 여기서 말하는 3이 더해지고 3이 더해지고 3이 더해지고 3이 더해지는 이러한 숫자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공차라고 얘기한다. 공차. 그냥 우리가 문자는 D를 써서 예를 들어서 공차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거야. 지금 이 수열에서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은 수의 나열 이런 뜻이야. 수를 나열해 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처음부터 기호를 보면 조금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 기호들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야. 자, 요 아래쪽에 요거 하나 보이지? 요거 이게 뭐냐면 A1이라는 건 첫째 항이야. 여기 아까 내가 처음에 어떤 거 썼었냐면 여기 1 썼지. 1, 4, 7, 10, 13 맨 앞에 쓴 숫자가 첫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각각의 숫자들의 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는 첫 번째 숫자, 얘는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숫자를 A라고 가정할 때 D를 더해서 두 번째 숫자가 만들어지고, 또 D를 더해서 세 번째 숫자가 만들어지고, 또 D를 더해서 네 번째 숫자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관계들을 갖는 것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다시 한번 써보면 아래쪽에다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자고. 정리를. 자, 만약에 첫 번째 숫자를 A라고 했어. 그러면 두 번째 숫자는 A에다가 D를 더한 거, 세 번째 숫자는 A에다가 D를 또 더한 거, 네 번째는 A에다가 D를 또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N번째를 찾을 거란 말이야. N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N번째란 말이야. N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요 N번째인데, N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 A에다가 여기 D를 더하고 D를 더하고 D를 더하고 D를 더하고 가니까 두 번째가 D, 세 번째가 2D, 네 번째가 3D, N번째가 N-1D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얘를 일반항이다 이렇게 말한다. 일반항. 일반항이라는 게 뭐야? 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수 이런 것들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일반항. 자, 하나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처음에 2야.
첫 번째가 2야.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를 5라고 5는 조금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보자. 두 번째가 만약에 8이야. 그러면 얼만큼 더했냐? 6을 더했지. 얘를 첫째 항 더하기 6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돼? 세 번째는 2에다가 6을 또 더해야지. 6을 두 번 더한 거잖아. 그래서 2 더하기 6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번째는 어떻게 써야 돼? 2에다가 위에 있는 세 번째에다가 6을 또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6 곱하기 3 6이 3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번째는 어떻게 될 것 같아? 20번째 2 더하기 자 20번째 어떻게 돼? 6이 몇 개 더해져? 6이 19개가 더해지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n번째를 찾는다 이거. n번째 2 더하기 6이 몇 번 더해졌다? n-1번 더해졌다 라고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얘를 우리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약속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는 첫째 항, D는 공차. 얘는 뭐라고? 이름이 공차. 공통된 차이, 공차. 그리고 n번째 항에다가는 항상 n-1d 이렇게 n-1을 붙이는 거야. n번째는 n-1d, 10번째는 10-1d, 100번째는 100-1d, 93번째는 93-1d 라고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들이야. 일반항 an을 구한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거자. 일반항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항 an을 구할 때 첫째 항 중요하지. 첫째 항. 그리고 공차 중요하다고. 공차. 그 다음에 몇 번째를 구할 것이냐.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일반항 an 또는 어떤 특정한 번호의 항을 찾아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입각해서 문제를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수열 an에서 두 번째 항은 10, 다섯 번째 항은 43이었다. 얘를 일단 이렇게 정리 먼저. 자, 두 번째는 10.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다섯 번째는 43이다 이렇게 돼 있지. 두 번째 아까 어떻게 썼지? A 더하기 D. 다섯 번째는 A 더하기 4D. 자, 요 정도 익혀도 되고. 두 번째는 A 더하기 D. 다섯 번째는 A 더하기 4D.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뭐 하겠어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거지. 둘이 빼면 아래쪽에서 위로 뺄게. 33은 빼니까 3D가 돼서 D는 11이었다. 얘를 뭐라 그래? D를 공차라고 한다 이거. 공차 D. 그러면 D에다가 11을 집어넣어서 첫째 항 A를 찾아봤더니 A는 마이너스 1. 얘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11인 등차 수열이더라. 따라서 n번째부터 한번 써보자. n번째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쓰는 거지. 첫째 항 더하기 n-1d 괄호 플러스 정리 11n-12다. 자, 얘를 n번째 항이라고 한다 이거. n번째. n번째라는 건 뭐라고? 수열 전체를 대표하는 항을 우리가 찾아봤다 이거야. 그 다음에 758이 몇 번째에서 나올 것이냐 이거야. 758. 그러면 n번째 항을 758이라고 가정해서 11n은 12가 넘어가니까 770이 될 거고, 그지?
11로 나누어 봤더니 70번째가 된다. 그래서 70번째에서는 758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등차수열, 일반항 AN을 이용하는 등차수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일반항 AN을 찾는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그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 정도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봐. 두 번째 문제. 지금 보면 8번째가 26이고 여섯 번째와 10번째가 5대 8이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여섯 번째가 나와 있고, 여기 여섯 번째, 그 다음에 8번째가 나와 있고 여섯 번째와 10번째가 5대 8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이거야. 여덟 번째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고? A 더하기 7D, 요 번호보다 얘가 하나 작다, 하나 작아. 얘를 26이라고 하자 이거야. 여섯 번째와 10번째는 5대 8이었대. 5대 8.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풀 때 이렇게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5 곱하기 10번째는 8 곱하기 6번째. 근데 10번째라는 게 뭐야? A 더하기 9D.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야? A 더하기 5D. 이렇게 쓰는 거지. 정리해보면 5A 더하기 45D는 8A 더하기 40D가 되고, 그러면 40D가 일로 넘어와서 5D가 5A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A가 된 거야. 자, 요렇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문자를 하나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으니까 D는 5분의 3A라고 그냥 놓고,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잖아.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그지? A8은 A 더하기 7D인데 7 곱하기 D, D가 5분의 3A였고 얘를 26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편의상 양변에다가 5를 곱해서 써보면 5를 곱하면 130이 되겠네. 26A는 130이다 이거야. 따라서 A는 얼마야? 5가 되겠다, 그지? 5를 곱하면 130이니까. 그러면 D가 다시 해서 얼마지? A가 5니까 D는 3이 나오겠지. 자, A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 항, D는 공차. 그러면 일반항 AN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일반항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쓰기로 하고, 문제에서는 30번째 항을 구하는 거잖아. 30번째는 5 더하기 29 곱하기 3.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계산은 학생들이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냥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계산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겠다. 이런 건데,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일반항 AN을 찾고, 일반항을 찾은 뒤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답을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나 1-3번인데 첫째 항을 마이너스 6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자,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은 같은데, 자, 식을 쓰면 이런 거야.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곱이 음수다.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둘이 더해서 0이라는 말 아니냐 이거야. 둘이 더하면 0이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첫째 항을 마이너스 6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여섯 번째 항은 a 더하기 5d 더하면 0이라는 거지. 두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은 더하면 0이다 이거야. 근데 a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a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에다가 6d가 0이니까 d는 그러면 2가 된다 이거야. 공차가 2가 되었다. 따라서 열 번째 항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첫째 항 더하기 9d, 그지? 9d, n-1d. 첫째 항 더하기 n-1d. 열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9d 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부분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조금 속도를 붙일 건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등차수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야. 다섯 번째는 4 곱하기 세 번째. 두 번째 더하기 네 번째는 6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다섯 번째는 4 곱하기 세 번째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써야 돼? a 더하기 4d는 4 괄호 세 번째 a 플러스 2d 라고 쓰고 정리. a 더하기 4d는 4a 더하기 8d. 그러면 d는 요렇게 넘어가고 a는 요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3a가 4d. 결과적으로 d는 마이너스 4분의 3a 라고 우리가 일단은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네 번째가 6이었으니까 두 번째 a 더하기 d, 네 번째 a 더하기 3d는 6이다 이거야. 그러면 2a 더하기 4d가 6인데 여기에서 4d가 마이너스 3a라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4d가 마이너스 3a니까 이렇게 나타내 놓고 보면 a가 현재 얼마나 하는 거냐? 마이너스 6이었다는 거야. a가 마이너스 6이면 d가 얼마가 됐어?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 보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9가 되나? 그치? 공차는 2분의 d.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었다.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일곱 번째. 첫째 항 더하기 6d 이렇게 쓰겠지. 6d. 다시 한번 써보면 첫째 항 더하기 6 곱하기 d. d는 2분의 9니까 일곱 번째 항을 찾을 때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야. 지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푸는 이유가 물론 처음 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익숙한 학생들이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5번 문제에서 봐봐.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중간에 애매한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 뭔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맨 끝에가 30이었어.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다시 한번. 마이너스 8, x1, x2, x3, xn 그 다음에 맨 끝에가 30인데 얘가 맨 앞에 있잖아. 맨 앞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첫째 항이라고 하자고. 얘는 뭐야 그러면?
둘째 항이지. 둘째 항. 얘는 뭐야? 셋째 항. 얘는 뭐다? 넷째 항이잖아. 그렇게 써보면 얘가 몇 번째 항이냐 이것만 알면 돼. 얘가 몇 번째일까? 지금 여기 가운데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 n개가 들어있다고. n개. 이 가운데에는 n개가 들어있는데 양 끝에 하나씩 더 있어. 그러면 전체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n에다가 2개를 더한 것만큼 있다. n 플러스 2개. 그러니까 이 30번째라는 건 n 플러스 2번째다 생각하는 거지. n 플러스 2번째. 알겠지? n 플러스 2번째. 자, 앞에서 일반항 an을 어떻게 썼냐? 첫째 항 더하기 n-1 d라고 썼잖아. 그러면 n 더하기 1번째는 어떻게 써야 돼? 첫째 항 더하기 nd라고 쓰면 되지. nd. 왜? 항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n 대신에 뭘 집어넣어? n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n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n 더하기 2번째는 어떻게 써야 돼? a 더하기 n 더하기 1d라고 써서 결과적으로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8이고 n 플러스 2번째라는 건 첫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1d. 근데 공차가 2라고 돼 있으니까 d 자리에다 2를 쓸 거잖아. n 더하기 2번째가 첫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1d인데 2n-6 전개해보면 2n-6인데 얘가 30이라고 문제에 써있다 이거야. 30이라고. 따라서 n은 얼마야? 6 넘어가니까 18개. n이 18개. 18개가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들의 개수. 이 전체가 18개고 양 끝에 다 포함해서는 20개가 되겠지. 어쨌거나 n의 값을 찾는 거니까 n은 18개라고 생각하자. 요거 있지. n 더하기 2번째가 나오면 또 헤매요. 이게 또 헤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n번째, n 더하기 1번째, n 더하기 2번째 이렇게 생각하자.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고 일단은 한번 쉬어가는 걸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2고 공차가 5였다. 자, 뭐 다 준 거지. 다 준 거야. 그럼 일반항 an을 한번 첫째 항 더하기 n-1의 d였다 이거야. 그러면 전개는 좀 해놓자 이거야. 5n-67.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것은 몇 번째냐? 또 이게 무슨 말이겠어?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62였고 공차가 5였으니까 여기다 5를 더해서 쓰고 또 5를 더해서 쓰고 또 5를 더해서 쓰고 또 5를 더해서 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다 보니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양수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야. 그치? 이 양수가 나오는 번호를 맞춰라 이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냐? 몇 번째에서 양수가 나오냐? 다시 말하면 일반항 an이 언제 양수가 될 것이냐? 5n이 67보다는 커야지. 그러면 n은 5분의 67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럼 5분의 67이 얼마야? 13. 얼마인가 그지? 따라서 n번째가 13번째는 넘어가는, 최소로 따지면 몇 번째야? 14번째가 되어야 양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14번째.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사실 중간에 한번 쉬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쉴 때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듣는 게 좋다고. 하나의 강의 지금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는 이유가 잠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려고 쉬는 거야.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거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라고 학생들은.